결혼 5년차 아이 없는 유부녀입니다. 저는 28살, 신랑은 34살입니다. 오늘 신랑이랑 서로 뺨 때리고 얼굴에 주먹질하면서 대판 싸웠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 결혼 당시 저희 상황과 그리고 친정 시댁 상황을 말씀드리자면, 결혼 당시 신랑과 저는 같은 일을 하고 있었으나 결혼식 비용과 그에 필요한 비용에 서로 저축한 돈을 모두 쓴 상황이었고, 결혼과 함께 다시 시작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대학교 졸업 후 바로 사무직으로 취업을 했고요. 신랑은 대학원 1년을 마치고 자퇴를 했습니다. 사회 경험이라고는 교수님이 꽂아준 인턴 생활 몇 개월과 학력 속이고 3D 업종에서 1년, 시아버님이 돈 주고 꽂아주신 직장에서 몇 개월, 이후 지 돈으로 공부방 차려서 1년 3개월입니다. 정상적인 사회생활 경험이 전무합니다. 저희 친정은 넉넉한 살림이 되지 않아 결혼식 비용 조금 보태준 것 말고는 저희 부부에게 단 한 푼도 지원하지 않았습니다. 반면 시댁에서는 받으신 축의금도 모두 저희에게 주시고 아주 큼직큼직하게 보태주신 게 1억 5천만 원 가량 됩니다. 저희가 결혼하고 몇 년 뒤에 신랑이 유학을 가고 싶어 해서 제가 현지에서 일자리를 구해 신랑의 뒷바라지를 하기로 하고 해외로 출국했습니다. 이때 유학 비용이 아주 비쌌는데 시댁에서 모두 내주셨습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던 돈이라고 해봤자 비행기표, 집 구할 비용 등 생활살림에 쓰기 빠듯한 금액 정도였습니다. 해외에 도착하자마자 저와 신랑 모두 현지 적응을 위해 어학연수를 잠깐 받고 신랑은 바로 유학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신랑 유학생활 시작하고 1개월 정도 뒤 제가 운이 좋게 직장을 구했고, 그렇게 일자리를 얻고 일을 하면서 모든 경제적인 부분을 담당했는데, 퇴근하고 돌아오면 신랑이 먹은 설거지 더미에 청소 한 번 안 해놓은 집안 꼬라지가 너무 거슬리는 겁니다. 같이 일할 때는 잘 못 느꼈는데 외벌이로 지내보니 이 인간이 아주 게으른 놈이었던 거죠. 일하고 와서 또 쌓여있는 집안일을 하고 다음날 먹을 신랑 식사 등을 차려놓고 나면 저 진짜 피곤해서 바로 쓰러졌습니다. 어느 날부터 이건 아니다 싶어 신랑에게 말도 해보고 몇 시까지 뭐뭐 해달라고 달래도 보고 울어도 보고 성질도 내보고 별수를 다 썼는데도 그때 잠깐 할 뿐이더라고요. 그렇게 1년 3개월이라는 시간이 흐르고 신랑이 유학 못하겠다고 폭탄 선언을 하고 때려쳤습니다. 그때 저는 신랑이 유학을 안 하면 내가 여기서 이렇게 일하고 있을 이유가 하나도 없었다고 느꼈지만, 그래도 그래 타지 와서 힘들겠지 라면서 이해해 보려고 정말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어쨌든 생활비는 필요하고 다시 귀국하더라도 돈이 필요했으니 저는 계속 일을 했고, 신랑은 집에서 탱자탱자 노는 신세가 됐습니다. 저는 신랑이 집에만 있으면 솔직히 좀 움직이고 집안일도 하고 할 줄 알았는데 정말 공부할 때보다 더 손 하나 까딱 안 하더라고요. 사실 공부할 때도 집에서 책 본 적을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때부터는 제가 주기적으로 전화해서 설거지, 빨래, 청소 등 해놓으라고 많이 닥달했습니다. 집에서 놀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퇴근하고 와서도 집안일을 하는 게 너무 불공평하다고 느꼈고요. 이때는 신랑이 공부 등의 핑곗거리가 없으니 어떻게 또 해놓긴 하더라고요. 뭔가 평화로워졌다는 걸 많이 느꼈으니까요. 이렇게 3개월가량 지나고 신랑 놈이 또 다른 게 하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아주 멀리 떨어진 지역이라 저는 퇴사를 했고, 신랑 놈은 시댁에 지원 요청해서 뭐 또 돈을 잔뜩 받고 어떻게 직장까지 구하게 됐습니다. 그때도 좋은 게 좋은 거지 뭐. 원하는 일자리 찾았으니 이제 좀 살겠다 하고 넘겼고, 신랑놈 출근할 때 맞춰서 아침 차려주고 설거지하고 점심도 집에서 먹으러 와서 점심도 차려주고 퇴근하면 저녁도 해 먹였습니다. 저는 일이 밀리는 걸 싫어하고 집안일도 딱히 귀찮아하는 편이 아니어서 조화롭게 지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신랑놈 1개월도 채 안 돼서 잘렸습니다. 그리고 다른 직장 구해서 이직을 했는데 거기서도 1개월도 안 돼서 잘렸네요. 지금은 또 다른 직장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신랑과 저를 같이 고용하고 싶어 해서 현재 맞벌이 중입니다. 아니, 인간적으로 맞벌이를 하면 집안일의 반은 아니더라도 최소한의 배려는 해줘야 하는 거 아닌가요?
진짜 욕 나오려고 하는데 여기 직장도 점심은 집에서 먹고 있습니다. 저는 새벽에 출근해서 바쁘면 오후 4시에서 5시쯤 퇴근하고 신랑은 9시에서 6시입니다. 처음에 둘이 같이 나가니 점심을 준비할 수가 없어서 몇 번 사 먹었는데 그것도 싫어하는 게 눈에 보여 퇴근하고 저녁 먹을 때 다음날에 점심을 같이 준비했습니다. 가끔 제가 점심시간이 이런 경우가 있는데 그때는 제가 먼저 집에 가서 차려놨습니다. 저는 신랑 밥 차릴 때 늘 새밥으로 준비하고 못해도 요리 2가지씩은 식탁에 올립니다. 신랑은 그거 먹고 싱크대에 담아놓고 오고 제가 먼저 퇴근하니 저는 또 뒷정리하고 저녁 준비하고요. 근데 이렇게 지낸 게 벌써 1년 1개월째. 제가 느끼기에 너무 저한테 불공평한 겁니다. 나도 일하는데 왜 누구는 차려준 밥 처먹고 설거지도 안 하는지 이해가 너무 안 되더라고요. 너무 화가 나서 제가 토요일 날 설거지를 일부러 안 했습니다. 좀 쉬고 싶기도 했고 손에 물 안 묻히는 날이 있었으면 했습니다. 그렇게 설거지 쌓아놓고 일요일 아침이 됐습니다. 제가 신랑이 하나 안 하나 보려고 나 배고프다 했더니 슬쩍 쳐다보고 핸드폰을 하더라고요. 너무 짜증이 나서 그냥 제가 먹을 것만 설거지해서 후딱 먹고 그대로 싱크대에 담아놨습니다. 그랬더니 신랑이 슬금슬금 오면서 자기도 배고프더라고 하대요. 그래서 신랑한테 설거지해야 돼 했더니 또 거실로 가고는 아무것도 안 하고 안 먹고 버티더라고요. 뭐 저는 신랑이 자취를 오래 한 사람이고 지가 배고프면 알아서 먹겠지. 나도 이제 몰라. 이런 심정으로 그냥 제 할 일만 하고 저녁에도 제가 먹은 것만 설거지해서 저만 먹고 살았습니다. 그렇게 월요일 오후까지 말 한마디도 안 하다가 제가 결국 답답해서 신랑한테 물어봤습니다. 설거지 안 할 거야? 그럼 내가 해? 그럼 내가 또 설거지하고 또 밥 차리고 또 설거지까지 해야 돼? 신랑놈은 대답을 안 하더라고요. 근데 뭔가 굉장히 화가 나 보였습니다. 그렇게 좀 있다가 여기가 월요일에 쉬는 날이었는데 저희가 출근했어야 해서 몇 시에 갈 거냐고 물어봤습니다. 몇 시에 나갈 거야? 대답이 없더라고요. 몇 시에 나갈 거냐니까? 나 안 나갈 거야. 니도 하기 싫다고 안 하는데 나도 가기 싫으니까 안 가. 이러는 겁니다. 짜증나고 속 터지는 건 난데 지가 오히려 열내고 있는 겁니다. 신랑은 뭔가 마음에 안 들고 화가 나면 대화를 단절합니다. 뭐 때문에 화가 났느냐고 물어봐도 대답 안 하고 피하기만 하는 게 너무 짜증이 나서 계속 물어봤습니다. 한 20여 번을 물어보니 갑자기 뺨을 때리더라고요. 그때부터 이성을 잃으면서 저도 신랑 뺨 때리고 서로 주먹 날리고 머리 뜯고 집안 물건 다 던지고 온갖 분풀이를 다 했습니다. 진짜 화는 났는데 속이 너무 후련하더라고요. 그렇게 싸우면서 왜 화가 났느냐고 소리 지르면서 물었더니 금요일에 저한테 짜증이 이미 났다고 하는 겁니다. 저번 주 일주일 내내 직장에서 사장이 신랑을 좀 갈궜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유 없는 갈굼은 아닌 것 같고 신랑이 좀 느리고 답답한 한량 같은 스타일이거든요. 근데 그런 모습들이 고용주 입장에서는 좋아하겠나요? 일주일 내내 그 온갖 짜증 기운 들고 와서 저한테 속풀이 하는 거 저 진짜 잘 들어줬습니다. 신랑이 사장 병신이라고 하면 그래 병신 같다 해주고 정신병자 같다고 하면 맞아 정신병자 같아 해주고 다 받아줬습니다. 근데 금요일날 저도 일주일 내내 불평불만만 들으니 듣기가 싫었습니다. 그때도 신랑이 온갖 욕짓거리 하면서 사장 욕을 또 해대는 겁니다. 이유가 자기 바쁜 일 하는데 사장이 자기를 불러서 한 소리 했다고요. 자기는 바쁘게 일하고 있는데 다른 안 바쁜 사람들도 많은데 왜 걔네 안 시키고 자기만 부리려고 하는지도 모르겠고 자기 바쁜데 불러서 왜 얘기하냐고 아주 욕이란 욕을 다 하는 겁니다. 정말 저까지 그 안 좋은 분위기 쏠려와서 저도 좀 다운됐었고요. 그래서 제가 신랑한테 이유가 있겠지. 그냥 듣고 넘겨. 원래 그런 스타일이잖아. 했는데 신랑이 멈추지 않고 계속 욕을 하는 겁니다. 저도 듣다 짜증이 나서
뭔가 이유가 있으니까 얘기를 했겠지 라고 했습니다. 근데 자기는 완벽하게 일을 했다고, 왜 일하는 사람 붙들고 한 소리 하냐고 계속 얘기하는데 정말 속이 터져서 제발 생각 좀 고쳐먹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잠깐 서로 언성이 높아졌고 한두 시간 뒤에 제가 먼저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서로 맛있는 거 먹고 드라마 보고 웃으면서 지나갔습니다. 근데 그 얘기를 꺼내면서 지는 이미 빡이 쳤답니다. 그러면서 설거지 하기 싫으면 하지 말라고 하네요. 자기 유학할 때 자기가 3개월 동안 집안일 한 거 모르냐면서 자기는 곧 죽어도 안 할 거라면서 저한테도 하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그 순간 진짜 저 쓰레기 봉투 엄청 큰 거 들고 싱크대로 가서 담겨있는 모든 식기구, 접시, 수저 다 버렸습니다. 내가 지 몇 년 동안 밥 차려주고 뒷정리하고 밥 먹으라고 부르면 와서 밥만 쏙 먹고 내빼는 주제에 집안일 논의만 하면 그때 3개월 동안 가사노동해서 힘들었다, 이 얘기 꺼내거든요. 너무 짜증나고 열불이 터져 눈에 보이는 주방용품 다 버렸습니다. 냄비며 후라이팬이며 밥솥 등등 그냥 다 갖다 버렸습니다. 아예 집에서 밥을 안 먹게 조리도구랑 찻장에 있던 접시들 다 깨부셔 버렸습니다. 사실 신랑한테 선빵 맞은 거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융통성이라곤 하나도 없고 답답하고 한량 스타일에 한 곳에서 오래 머물지 못하는데 사람 착하고 선해서 결혼했더니 이게 손까지 드네요. 때리고 나서는 이혼하자길래 하자고 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한 가사노동, 유학지에서 외벌이, 여기 와서 맞벌이 하면서 했던 가사노동 등 종합해서 현재 갖고 있는 현금의 50%만 달라고 했더니 자기는 한 푼도 줄 수 없다며 그냥 귀국하라고 합니다. 제 돈이 다 신랑 통장에 있어서 저는 그 돈을 안 들고 다니거든요. 어떻게 출국하라는 건지 이번에 여기 연말정산 개념으로 하나로 400만 원 정도가 나오는 게 있습니다. 그것도 제 거 신랑 거 통합돼서 나와서 한꺼번에 들어오는데 절대 못 주겠다고 합니다. 시부모님한테 경제적 지원을 많이 받았으니 자기는 저한테 돈을 줄 수 없답니다. 처가에서는 뭘 해줬냐면서요. 그러면서 받고 싶으면 저보고 한국에 가 소송 걸어 받으랍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현금은 모두 저와 신랑이 번 돈입니다. 시댁돈은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일찍 퇴근하기 때문에 제 급여를 신랑이 받아오는데 여기는 급여를 수표로 줍니다. 통장 관리를 다 신랑이 해서 저는 제 급여를 제 손으로 온전히 쥐어본 적이 없습니다. 이거 미친놈이 맞는 거죠? 자기가 이혼 요구를 했으면 자기가 가서 이혼 접수를 하던 소송을 걸던 할 것이지. 한때 아이가 안 생겨서 우울해 있었는데 서로 좁 패고 나니 아이가 없는 게 천만다행이다 싶습니다. 신랑이 좀 세상 보는 시야가 좁은 편입니다. 가끔은 소름 끼칠 정도로 자기 중심적이기도 하고 본인 이외에 다른 걸 생각할 필요도 못 느끼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신랑은 본인 때문에 다수가 기다리고 있더라도 절대 뛰지 않습니다. 선비처럼 걸어옵니다. 머릿속에 역지사지나 남을 생각하는 게 살아보니 전혀 없는 사람 같더라고요. 또 일반적인 사회 경험이 없다 보니 윗사람의 잔소리를 감내하지 못합니다. 타지에 와서 자꾸 포기하고 여러 직장에서 잘리니 시어머님이 답답하셨는지 살짝 얘기해 주셨는데 아버님이 찔러주신 곳도 윗사람 잔소리 못 버티고 나왔다고 합니다. 지금 다니고 있는 이 직장, 저한테는 정말 괜찮은 직장입니다. 좋은 사장이나 좋은 사수가 있으면 더 완벽하겠지만 어디 세상이 그렇나요? 내 입맛대로 돌아가지 않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사장이 근본적으로 나쁜 인간도 아닙니다. 또 이유 없이 그런 말 하실 분도 아니고요. 저도 몇 번 잔소리 듣긴 했지만 사장 입장에서는 다 이유 있는 잔소리 아니겠습니까? 근데 신랑은 그런 상황이나 입장을 이해 자체를 못해요. 제 생각으로는 하루빨리 이혼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아직 확신이 안 서고 있습니다. 이 정도로 이혼하는 게 맞나 싶기도 하고요. 가슴팍에 주먹으로 너무 세게 맞았는지 혹 같은 것도 나고 입 안쪽은 다 터져서 까지고 입술은 붓고 신랑 때리다가 힘을 주체하지 못해 바닥에 나뒹굴고 인생 스펙타클하네요. 이혼해야 맞는 거겠죠?
인생사 정답은 없다지만 할 수 있다면 정답 쪽으로 움직이고 싶습니다. 이 글의 후기 글입니다. 안녕하세요. 글쓴이입니다. 어제 너무 화가 났고 이게 무슨 상황인 건가 정리를 해보고 싶은 마음에 쓴 글을 많이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친정이랑 사이가 별로 좋지 못합니다. 성인 되자마자 정신적, 경제적, 육체적으로 독립해서 혼자 살았습니다. 혼자 집이며 공과금이며 생활비 등 모든 것을 부담해야 해서 대학생 때는 아르바이트를 쉰 적이 없고 졸업하자마자 운 좋게 취업이 돼서 한숨을 돌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 남편놈을 만나 연애하고 결혼을 했고요. 남편도 결혼 당시 시댁과 사이가 좋지 못했고 시댁에 대해서 물어봐도 얘기하기 싫다며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저와 결혼하면서 몇 년 만에 시댁 처음 가고 연이 다시 붙은 케이스입니다. 인사드리러 갈 때 보니 집도 평범했습니다. 결혼 후에도 시댁에서 저희에게 총 1억 5천만 원을 도와주셨는데 이게 결혼하고 신랑이 작은 매장 하나 하고 싶다고 해서 그때 5천, 유학 갈 때 5천, 유학 때려치고 다른 거 하고 싶다고 할 때 5천 이렇게 받은 거니 어찌 보면 제가 쓴 돈이 없는 거죠. 연애할 때는 이런 사람인지 잘 몰랐고 그때 당시 남편 놈이 공부방을 하고 있었는데 많이는 못 벌어도 혼자 잘 벌어서 공부방도 차리고 전셋집도 있었습니다. 결혼한 이후에 조금 있다가 다른 거 하고 싶다고 해서 있는 거 없는 거 다 팔고 시댁 도움 받아 작은 매장 하나 차리고 월세 생활했고요. 이때까지만 해도 남편놈이 참 진취적이고 도전적인 사람이라고만 생각했고 세상 두려워하지 않고 도전하는 모습이 멋있어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또 급작스레 출국했고 해외에 몇 년 있다 보니 의지할 구석이라고는 이 남편놈밖에 없었습니다. 유학할 때나 일할 때도 일하는 사람들과는 직장에서만 만났고 여기 있는 한국인들과는 최대한 거리를 두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한국말로 대화할 수 있는 건 오롯이 둘밖에 없었고요. 저는 이런 좋지 않은 일은 친정은 물론이고 주변 사람들에게 알리는 스타일은 아닙니다. 그러니 항상 둘이서만 대화하고 또 풀고 이런 상황이 계속 반복이 되었습니다. 이번에 있었던 일 이전에 싸울 때에는 이 사람 참 답답하다. 자기 하고 싶은 것만 하려고 하고 자기 듣고 싶은 것만 듣고 싶어 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강하게 들 뿐이지 이혼을 해야겠다는 마음이 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어제 이 사단이 났는데 문득 제 자신이 많이 답답하더라고요. 생활력도 강했고 상황 판단 잘하던 내가 왜 이렇게 된 건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친구들이나 친정에게 연락해 물어보기는 좀 그렇고 조금 더 많은 의견을 듣고 싶어 쓴 글이었는데 많은 분들이 답답함을 호소하고 계시네요. 아마 제가 미련했던 거겠죠. 하지만 많은 분들이 적어주신 댓글 때문에 이제야 정신이 듭니다. 당장 가진 돈이 없으니 당장 가진 돈이 없으니 처음으로 친정 찬스 써보려고 합니다. 어떻게든 귀국하고 이혼해야겠다는 생각이 강하게 듭니다. 절 도와주실지 잘 모르겠으나 맞았다는데 가만히 있을 부모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더 이해하고 더 참았어야 했나 싶기도 하고 그래 내가 여자니까 조금 더 참자. 내가 좀 더 고생하면 돼. 이렇게 생각하며 참고 살았고 또 이렇게 희생하면 저 사람도 알아주겠거니 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모든 짐은 제가 짊어지고 있고 남편놈은 나가서 일만 하는 게 전부였네요. 제가 미련했습니다. 깨우칠 수 있게 쓴소리 해주신 분들, 위로해주신 분들, 댓글 남겨주신 분들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1시간 전에 남편놈한테 문자가 왔습니다. 사장을 이민청에 신고한다네요. 저희 사장님이 저희 많이 도와주셨거든요. 처음에 와서 이런 거 저런 거 많이 챙겨주셨고 직장이 있고 수입이 있으니 그 덕에 저희가 안정적으로 지내고 있던 건데 저 문자 보니 아주 정내미가 확 떨어집니다. 남편놈은 아직도 뭐가 문제인지도 모르고 앞으로도 모를 사람이라고 생각하니 빨리 발 빼고 싶어지네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